교재는 ITQ 엑셀 책이고요. 교재 어딜 보냐면은요, 제일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표지부터 볼게요. 표지부터. 자, 표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꼼꼼 이론, 뭐 기출문제 따라하기, 기출문제 몇 번,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이 출판사가 영진닷컴이잖아요. 영진닷컴. 컴퓨터 관련 출판사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지금은 다른 출판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예. 영진 출판사의 이기적인 그 뭐야,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이렇게. 또 길버 출판사는 신화공,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그렇게. 이기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이고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이. 근데 ITQ 자격증은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했어요. ITQ 자격증. 엑셀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저는 엑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ITQ 책을 2개를 샀어요. 엑셀도 2권, 출판사마다 하나씩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번씩은 풀어본 것 같아요. 2권의 책을. 그렇게 해서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인터넷, MS 워드까지 6개 자격증을 다 땄어요. A등급으로. 예. 저야 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혼자 공부하니까는요, 첫째, 시험 패턴을 모르겠어요. 제가 다 읽어봐야 알잖아.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이런 거겠구나 하고 과문 잡기가 수월하겠죠. 예.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이 책의 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차례나 그 다음에 보면 뭐 꼼꼼 이런 말이 나와요. 꼼꼼 이론 나옵니다. 그래서 수검자 유의사항은 어떻게 돼 있고, 입력과 서식은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제목 작성은 어떻게 하고, 함수 입력은 어떻게 하고, 목표값 찾기니 차트는 어떻게 나오고. 근데 옆에 하, 중, 상 이렇게 돼 있죠? 하도 있긴 있어. 몇 개나 있어? 하나, 둘, 셋. 그리고 상은 몇 개야? 상 다 상이네. 함수가 다 상이야. 하라는 말은 뭐야? 한 번 들으면 그걸 끝이요. 2번 할 필요도 없이 쉽게 온 게 상이고, 중은 뭐야? 몇 번 복습을 해야 되고, 상은 많이 복습해야 돼. 많이.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수검자 유의사항. 실제 자격증 시험 문제 보여드릴게요. 실제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생산성본부에서 이제 ITQ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3월달, 지난달에 본 거죠. 그렇죠? 지난달에 봤던 엑셀 문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책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렇죠? 책에는 여기 유의사항 요것만 지금 인쇄해 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저 위에 수건번호 쓰는 난, 이름 쓰는 난, A형은 뭐냐면 1교시 시험 문제, B형은 2교시 문제, C형은 3교시 문제.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접수할 때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서 선택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택한다고 배정해 주는 건 아닌데, 저희들은 개인 접수가 아니잖아요. 단체 접수하잖아요. 단체 접수자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더라고요. 1교시는 9시, 2교시는 10시 30분, 3교시는 12시. 대부분 2교시를 선호해요. 자, 여기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수검표상의 시험 과목 버전이 동일한지 확인하라. 그 다음에 수검번호 및 이름으로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답안 작성 요령이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 답안 작성 요령도 책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책대로 한번 볼게요.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바탕화면에 ITQ 수검자용 아이콘이 있대요. 우린 없죠. 시험장에 가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를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검번호가 뭔가요? 이름은 뭔가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내 수검번호는 1, 2, 3, 4, 5, 6, 7, 8이야. 이름은 홍길동이야. 라고 하면 아무개님 맞습니까? 라고 한대요. 그래서 나 맞다. 그럼 화면이 딱 멈춰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거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독관님이 앞에서 시험 유의사항을 전달해요. 문제지도 배포하고. 문제지 이제 받고, 문제지는 요만한 종이로 나와요. A3 용지로, A4 용지 2배만한 A3 용지로 나와서 앞뒤로 돼 있어요. 앞뒤로. 그러니까 4페이지죠. A4 용지 4페이지 분량으로 돼 있는 거, 앞뒤로 돼 있는 거. 그거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러고, 확인 다 됐으면 시험 볼게요 라고 이제 진행을 하면 화면이 착 열려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엑셀을 탁 실행하는 거예요. 엑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 시험에 요구하는 대로 막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책에 2-5페이지죠? 2-5페이지 전체 서식 지정하는 말이 나와요. 전체 서식 지정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파일에 가서 뭐 옵션을 눌러가지고 뭐를 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 책에는 너무 유난을 떨고 있어요. 너무 유난을 떨고 있는데 그렇게 유난을 떨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시험장 환경하고 달라지거든. 이 책대로 하면 시험장 환경하고 달라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시험 연습할 때마다 시험장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면서 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바탕화면에 제가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죠. 시험장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콘이 없으면 여러분 감독관님 엑셀 2010이 없는데요 라고 할 거 아니야. 있어요. 찾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은 엉엉 울다가 집에 올 거고, 기분 나쁘다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 애따 모레 다 지우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탕화면을 꺼내놓아요. 수검장이 편리하라고. 그런데 이 안에 환경을 설정하는 거는 시험장은 환경이 우리 환경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첫날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굴림이란 글꼴로 선택하래요. 굴림.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예 엑셀에 실행하면 아예 처음부터 굴림이 나오게 하자 이거야. 근데 안 돼. 시험장에 하면 굴림이 아니거든. 내가 어떻게 굴림했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굴림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그게 우리 책에는 7페이지에 3번 설명해 보면 굴림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하지 말자고. 매번 할 거라고. 매번 한 번만 해놓고 그냥 이대로 쫙 실행되는 게 아니라 매번 할 거예요. 요거는 제외. 우리 책에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 이 부분에는 빠져 있다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엑셀 실행하셨죠? 그렇죠? 파일 한번 가보세요. 파일. 시험장에 가면 제일 먼저 감독관이 시키는 게 있어요.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세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저장하라 그래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ITQ라는 폴더가 있나요? 보세요. 내 문서가 열리지 않나요?
여기 문서라고 위에 안 떠요? 문서라고 뜨나요? 거기 ITQ라는 폴더는 없죠?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ITQ라는 폴더가 있으면 본래는 여기다 저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도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문서 안에 ITQ 폴더가 있대요. 거기다 저장하래요. 뭐라고? 수건번호 8자리 빼기 이름. 그래서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이렇게 저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장한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럼 저 상단에 뭐라고 떠요?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유의사항. 그 다음에 이 책대로 한다면은 어딜 가셔야 되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 책에 4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은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있잖아요. 밑에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란 말이 나와요. 네, 이 말대로 해줘야 돼요. 이걸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보이세요? 네.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하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시커멓게 변해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말로 제1작업 그리고 시트 2라고 써있는 자리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그 다음에 시트 3번을 더블 클릭해서 뭐라고? 제3작업 우리 문제지는 뭐라고 써있어요? 제4작업 이런 말도 있잖아 여기. 근데 제4작업을 쓸 공간이 없죠? 이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 멘터를 탁 치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 시트 이름을 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면 채점을 안 해요. 0점 처리가 돼요. 그 사람 시험은. 얘는 기본으로 꼭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요거 A열의 열 너비를 1로 바꿔라. 나머지는 적당히 조절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 우리 시험장에 가면 제일 먼저 이거는 감독관이 시켜요. 저장 명령은 감독관이 시킵니다. 수건번호 빼기 이름 저장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밑에 거는 했어요. 위에 건 한번 해볼 겁니다. 위에 거. 여기 A 보이세요? A. A라고 보이세요? A를 클릭하시면 돼요. A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A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요 밑에 거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A란 글자를 클릭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누르시면 여기에 열 너비라고 있나 보세요. A 마우스 A라는 글자에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열 너비 찾으셨어요? 이제 1 확인. 제3작업에 있는 A 열 너비를 오른쪽 눌러서 1로 쓰고 나서 확인 눌렀죠? 그럼 제2작업 누르세요. 제2작업. 자, 제3작업 못하신 분은 그냥 그대로 2작업으로 갑니다. 2작업에 가시면 여기도 A가 있죠?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얼마로? 1로 바꿔주고 확인. 제1작업도 마찬가지로 A의 열 너비를 얼마로? 1.
세 군데 다. 제3작업도 A를 연럽이 1로, 이 작업도 A 연럽이를 1로, 그렇게 1작업도 A 연럽이를 1로. 연럽이 1이란 말은 뭐냐면요, 숫자나 영문자 한 글자 입력할 수 있는 공간. 연럽이가 8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말 4글자, 영어나 숫자 8글자. 그 너비의 글자 수가 그거예요. 연럽이 1로 바꾸란 이유는 좁혀라. 왜? 거기다 입력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언제 하냐면 시험 시작하면 쫙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시험 시작하자마자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교재는 어디 있냐면은요, 교재는 어디 있냐면은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27페이지가 2.7페이지. 2의 7페이지. 엑셀이 1대시로 나가고, 한글이 1대시로 나가고, 엑셀이 2대시로 나가고, 파워포인트가 3대시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는 2대시 7페이지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7페이지라고 부를게요. 그냥. 예. 7페이지 6번 설명해 보세요. 6번을 설명드릴 텐데, 6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밑에 시트 1번 있었죠. 지금 제1작업으로 바뀌었는데 얘를 클릭하고 나서 쉬프트 눌러서 제3작업을 클릭하래요. 근데 하지 마세요. 이게 초보 때 이거 하면요, 망치기가 90%야.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요? 제1작업 더블클릭, 시트 1번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2라고 되는 거 더블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클릭해서 제3작업 했죠. 3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한꺼번에 하다가 망쳐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하고. 자, 제3작업까지 끝나고 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A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연럽이를 1로 바꿔주고, 제2작업에 가서도 A 연럽이를 1로 바꿔주고, 제1작업에 가서도 A 연럽이를 1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숙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책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책에 보면 9페이지에 저장을 나중에 하네.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뭐부터 시키냐면요, 감독관이 저장부터 시켜요. 저장.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요, 엑셀만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시험을 볼 거니까 같은 시험장에 같은 시간에 같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뒷사람 보니까 파워포인트 시험 보네. 나는 엑셀 보는데 옆 사람은 한글 보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과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감독관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저장부터 합니다 라고 해요. 우리는 저장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맞게끔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10페이지로 갑니다. 10페이지. 요거죠, 요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제지는 흑백이죠. 여기 저는 노란색도 보이고 주황색도 보이는데 실제 시험 문제지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흑백이기 때문에 얘가 노랑인지 빨강인지 구별이 안 되죠. 어디 있냐면 1번, 조건 1번에 보니까 주황으로 하세요, 여기 주황으로 하세요, 이렇게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이런 말이 있고요. 어떤 거는 노랑으로 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꼭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중에 조건의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포인트, 숫자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렇게 써있죠?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이 책에는 먼저 입력을 먼저 했는데 입력하기 전에 꾸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엑셀 화면이 이렇게 열리면은요, A 왼쪽 1 위에 삼각형 기호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전체 선택이 되네요. 전체 선택이 됐어요. 자, A 왼쪽 1 위에를 클릭하면 전체가 되고요. 자, 가운데 맞춤.
이건 왼쪽, 이건 가운데, 오른쪽. 그런데요, 가운데 맞춤했다가 한 번 더 가운데 맞춤을 하면 가운데가 해제돼요. 가운데를 클릭하면 가운데인데 다시 클릭하면 안 가운데. 혹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을 거라. 이때 홈이나 삽입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펼쳐져요. 한번 해보세요.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홈이나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또 펼쳐져요. 가능하시죠? 그렇죠? 자, 가운데 맞춤을 하면 가운데 맞춤된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맑은 고딕이라고 있어요. 맑은 고딕. 이 맑은 고딕을 뭐로 바꾸래요? 책에서는 굴림을 클릭하시면 돼요. 굴림체가 아니라 굴림입니다. 굴림체가 아니라 굴림이에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책에는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하라고 돼 있고 숫자는 오른쪽이고 나머지는 가운데 하라 그랬는데 가운데만 했잖아요. 왜냐면 어디에 숫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어디에 숫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들어온 자리가 있으면 걔 블럭 잡고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전체 선택하시고요. 엑셀은 기본이 1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1포인트는 손대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펼침 목록이라고 해요. 화살표 있는 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도비 뭐뭐뭐뭐뭐 이런 게 보이는데 좀 내려가시면은 굴림이라고 있을 거예요. 굴림을 클릭하시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하고 굴림을 글꼴로 바꾸세요 라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요 교재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얘를 지금부터 입력을 할 겁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 보이세요? 자, 엑셀은요. A, B, C, D 칸이 있고요. 1, 2, 3, 4 줄이 있어요. 칸이 있고 줄이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칸이고 B가 두 번째 칸이죠. 그렇죠? 이 두 번째 칸과 두 번째 줄이 만나는 이것을 B의 두 번째 셀, B2 셀이라고 불러요. 셀. 뭐라고? B2 셀이라고 불러요. 셀. 영어로는 CELL 셀. 세포. 이렇게 하고 부릅니다. 여기부터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문일자. 우리말로 주문일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글자를 쓰고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는요. 주문일자를 쓰시고 왼손으로 탭키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키보드 왼쪽에 탭키라고 있어요. 그렇죠. 걔를 누르면 옆으로 가요. 그 탭키는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셔도 되고 약지로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다 주문 식품이라고 쓰시고 또 탭키 눌러서 용도 쓰시고 옆으로. 두 줄 이상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먼저 자료를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Alt 하고 엔터 누르세요. Alt 키. Alt가 어딨나 찾아보세요. 키보드 제일 하단에 보면 ALT라고 써있는 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가운데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ALT는 작동 안 돼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건 작동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도 작동 안 돼요. 왼쪽에 있는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자, 여기다 Alt하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내려가요. 그럼 여기다가 마저 입력하는 거예요. 단위가 0이다 이렇게 옆에 쓰시면 돼요. 자, 처음에 자료 입력했죠? Alt 엔터 치면 뭐가 된다? 얘가 줄 바꾸기예요. 줄 바꾸기. 잘못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고칠 때.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서 주문 입력을 눌렀는데 주문 수량을 눌렀는데 그냥 뭐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마저 입력해야죠. 그럼 오셔서 마저 쓰세요. 얘를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고치는 방법보다는 다시 쓰는 게 편해요. 처음에는. 아니 Alt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컨트롤하고 엔터를 눌러서 자,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방법은 다시 써보자고. 다시 쓰고 Alt 엔터를 눌러보자 이거죠. 고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입력하는 게 처음에는 편해요. 마음 편해요. 글 쓰기 전에 먼저 세를 만들어 놓고 글을 쓰는 건가요? 어떻게? 글을 쓰기 전에 예.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Alt 엔터를 그냥 치면 안 돼요. 먼저 글자를 입력을 해야죠. 처음 글자 주문 수량 쓰시고 Alt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쓰세요. 다시.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도 마저 쓰시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놓으니까 이 테두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입력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입력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꾸미셔야 돼요. 나름 꾸며놓고 또 마저 입력을 해야죠. 처음부터 막 꾸며놓고 해도 좋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먼저 입력을 하는데 이게 문제죠. 얘가 세 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I하고 J 경계선 보이세요? I하고 J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가 이제 세 줄이 아니라 두 줄로 보이나요? 이렇게 세 줄이 아니라 두 줄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1인분 가격도 사실은 글자가 좀 더 넓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도 좀 넓어야 돼요. 엑셀은요 기본이 4글자가 보여요. 5글자가 보이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경계선을 좀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놨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지방이라는 글자가 너무 좁아 가지고 세 줄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럼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3번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높이가 조절돼요. 2번하고 3번 경계선이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야. 아까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얘를 넓혀줬죠? 두 줄로 만들었죠? 높이도 더블 클릭을 하면 알아서 조절이 돼요. 그럼 이대로 제출하면 안 되나요? 이대로 제출하면 안 되나요? 이러면 감점 먹어요. 보기 싫다고 감점 먹어요. 그러니까 적당스럽게만 일단은 해놓으세요. 예.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처음에는 몇 글자는 이상 없이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다가 이렇게 글자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글 너비가 깨지는 경우도 생기고 막 높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꼭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출제위원들이. 예. 이렇게 첫 줄을 먼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첫 줄을. 글씨가 위로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입력을 할 건데요. 나머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2009년 1월 2일 이렇게 써 있나요? 이거를 보세요. 2009년 한 칸 띄고 01월 한 칸 띄고 02일 이렇게 쓰시면 아마도 힘들 거예요. 아마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9 빼기 1 빼기 10 9 빼기 1 빼기 13 그러면
우리가 화면하고 달리 문제지랑 다르게 입력은 되지만 내용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이렇게 몇 년 한 칸 띄고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일일이 쓰시는 게 힘드기 때문에 알맹이만 쓰시는데 2009년이니까 2009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9 빼기 1월 24일 같으면 1 빼기 24 이렇게 날짜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들도 입력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옆으로 입력을 했죠. 항목 이름은 옆으로 입력했죠. 입력을 하고 나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따 꾸밀 거예요. 얘네들 이따 꾸며주면 이렇게 우리말로 연어릴처럼 들어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닭고기 소곱창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시면 숫자들이 보이고 있는데 마치 여기 끝에 1인분 가격 이거를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쓰시는 게 아니고요. 1번 문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제번호예요. 문제번호.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괄호 1 괄호 2 있죠? 있잖아요. 이거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1번 문제는 요게 1번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해서 계산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입력하는 것만 여기 입력하는 것만 먼저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괄호 1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예. 시험장에서도 9 빼기 1 빼기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다가 예. 가운데 뭐 하나 빠져가지고 예. 그러면은 다 지우고 다시 처음에 모르실 때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지우고 다시 하는 게 그냥 쓰면 지워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글자를 쓰는 과정에서 뭐 닭고기, 소곱창, 속꼬리를 써야 되는데 중간에 누락했어. 뭐를 잘못 입력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요령은 좀 어느 정도 해봐야 요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납품업체를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글자가 많죠. 이걸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계림농산이고요. 그 다음에 영진마트고요. 그 다음에 영진마트잖아요. 그럼 영만 쓰면 자동으로 나와요. 꾸역꾸역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첫 글자가 영진이면 영만 쓰시면 자동으로 완성돼서 나와요. 그럼 엔터 치면 넘어가요. 개, 그 다음에 현진 상사가 이제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현 한 글자만 써도 자동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숫자는 우린 다 가운데 맞춤을 했는데 문제지 보면 어떤 거는 오른쪽에 가 있고 어떤 건 가운데 가 있거든요. 그때 일단 두세요. 일단 두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시하는 대로 꾸밀 거니까는 그 나중에 이제 마저 처리할 겁니다. 그 용도가 어때요? 용도가 너비가 넓죠. 그러면 D하고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벌어지죠. 벌어뜨리면 돼요. 예. 그 다음 여기도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는 두 칸이죠. 두 칸을 이렇게 합할 거예요. 합하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합할 겁니다. 여기는 또 두 줄이 합해져 있죠. 두 줄. 여긴가? 두 줄이 합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다 할 거니까는요. 이 날짜를 잘못 입력했어요. 문제지를 안 보고 무조건 입력을 한 거예요.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2009 0102 이렇게 입력하래요. 이렇게 입력하래요. 이렇게. 웬걸? 우리 연어를 빼기 했잖아요. 그렇죠. 연어를 빼기 했는데 그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입력하래요. 이렇게. 그럼 입력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느냐? 입력하면 지워져요. 입력하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입력된 결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입력되라. 요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 교칙해 있잖아요. 자, 개강일이 날짜처럼 보이죠. 그럼 얘가 실제 날짜로 입력한 건지 2017 0101하고 8개 숫자를 쓴 건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책처럼 8자리 숫자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실수를 한 거죠. 일부러 실수를 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망쳤으니까 다시 입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009 01 02 그러면 샵 무슨 기호가 나타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것도 2009 0110 2009 0113 다 고쳐야 돼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고쳐주세요. 2009 01 네 번째가 24 2009 01 30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예. 자, 요거예요. 여기 블럭을 잡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입력하고 꾸밀 거냐? 꾸며가면서 입력할 거냐? 그러면 하다 보면 꾸밀 때가 있죠. 우리가 음식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밑간을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꺼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먼저 재료를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내 모양대로 안 나왔어. 그럼 내 모양대로 꾸며야죠. 동글동글하게, 넓적하게, 납작하게 만들려면 입력한 거를 꾸미러 가야 되는데, 그럼 꼭 이걸 눌러야만이 꾸며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엑셀에서 꾸미는 기능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서식 지정. 서식 설정이라고도 해요. 서식을 지정을 해준다라고 해요. 서식 지정, 서식 설정이라 그래. 근데 여기 서식에 가면 그 너비 조절하는 거, 높이 조절하는 거, 뭐 아까 거기 시트 이름 바꾸는 거, 얘를 누르면 제1작업 아까 시트 1번을 꺼먹게 변해요. 여기서 보통 대부분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막 일일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우스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고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게 많아요. 왜?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면 공부하다 쓰러져요. 그냥 하나만 가르쳐 줘야 돼. 그럼 그것만 연습하게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요거 일반에 누르세요 라고 했죠. 이렇게 변해요. 여기 가서 날짜로 바꿔서 그럼 날짜가 안 돼. 시간, 그럼 시간도 안 돼. 숫자, 그럼 숫자는 돼. 그럼 숫자하고 일반은 뭐냐? 일반은 안 꾸미는 걸 일반이라 그래요. 그럼 얘를 날짜처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연습하면 되니까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얘 두 칸이 하나가 돼 있죠? 두 칸이 하나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돼.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비비던 뭉개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블럭 잡고 여러분 화면에 글자가 써 있을 거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찾으셨어요? 클릭하면 얘가 두 개가 하나가 돼요. 근데 잘못했어. 이렇게 모르고 세 개를 했어. 세 개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두 개만 블럭 잡고 병합. 얘도 두 개 블럭 잡아서 병합. 병합하면 돼요. 또 어디? 여기. 용도가 반찬인 개수도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네. 하나, 둘, 세 개네. 그렇죠? 그게 여기 세 개네. 이렇게.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야 돼요. 또 여기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또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합쳐놓고 입력해도 돼요. 입력해놓고 합쳐도 되고 합쳐놓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꾸며놓고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작성해놓고 꾸미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적절히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또 들어가야죠. 대각선 그려야 되잖아요. 대각선. 문제지 보면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는 또 선이 그려져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해야 될 문제고. 일단 대략 입력은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밑에 지시사항대로 이렇게 지시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시사항대로 이제 꾸밀 거예요. 색깔은 뭐로 넣어야 되고 뭐 테두리 선도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해야 될 겁니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조건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 모든 데이터는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고 11포인트로 하고 했어요. 그건 했죠 아까 우리가. 그 다음에 숫자 및 회계서식은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문제지 어떤 거는 오른쪽에 가 있고 어떤 거는 가운데 가 있기도 그래요. 얘는 가운데 가 있고 어떤 건 오른쪽에 가 있어요. 오른쪽에 가 있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
가운데를 풀으면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요. 얘들을 아까 가운데 맞춤 했잖아요. 가운데 맞춤을 한번 다시 누르면 안 가운데 원래대로 돌아가요. 굳이 오른쪽으로 가세요라고 안 해도 가운데 간 거를 다시 가운데를 누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 이제 요거는 가운데 들어있죠. 이 이유는 몰라요. 왜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이대로 일단 두어 볼게요. 예외적인 거는 화면을 보면서 알아서 하래요 또. 자, 그 다음 첫 번째 조건 B의 두 번째부터 J의 두 번째 여기죠. B의 두 번째부터 J의 두 번째가 여기에요. B의 두 번째라는 말은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이고 J는 열 번째인가요? 열 번째 칸 두 번째 줄 여기 있는 거죠. 즉 마우스로 쪼로로로로록 드래그 하시면 블럭이 될 겁니다. 얘네들의 영역을 뭐로 채우래요? 주황으로 채우래. 주황. 여기 있어요. 얘가 채우는 색깔이고요. 얘는 글자 색깔이에요. 근데 글자 색깔은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채우기 색깔인데 그냥 누르면 노랑이에요. 노랑을 보고 눌렀으니까 노랑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를 누른다?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쫙 펼쳐져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테마색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잘. 표준색을 많이 물어봐요. 표준색. 그 중에 진한 빨강, 주황이라고 있네. 그렇죠. 여기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를 확인이 돼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0.5초 만에 확인이 되고요. 이때 누르셔야지. 예를 들어서 파랑 그랬더니 오, 나 이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막 누르시면 안 돼. 그거 연한 파랑이지 파랑 아니에요. 파랑은 오른쪽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그러니까 주황 그러면 주황을 누르셔야 되는데 간혹 색을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시각적으로 잘 뭐 불편해 가지고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황이 뭔지 알 수 있겠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주황 이렇게 색깔을 바꾸래. 여기만 하래요? 어디도 하래요? 지열 네 번째 여기도 하래요. 여기도 주황 이렇게 하래요. 두 군데가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요 날짜 보이세요? 날짜. 요 날짜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몇 년 한 칸 띄고 몇 월 한 칸 띄고 며칠처럼 나오게 하래요. 그래서 아까 저는 2009년 한 칸 띄고 01월 한 칸 띄고 02라고 날짜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본래는 날짜 그렇게 쓰는 건데 얘는 숫자예요. 8자리 숫자. 2009만 102라는 숫자예요. 그렇죠. 얘를 날짜처럼 보이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을 딱 뒤밀면 장동건처럼 변하게 꾸미라는 거예요. 장동건 씨 기분 나쁘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고 날짜처럼 꾸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꾸미느냐? 얘를 꾸미려면 저 서식 버튼을 눌러가지고 셀 서식에 들어가는 건데요. 셀 서식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왼손으로요. 엄지, 검지 누를 거예요. 왼손으로 엄지, 검지를 누르는데 컨트롤 1 누를 거예요. 네, 왼손으로 오른손 가지 마세요. 왼손 엄지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검지손가락으로 숫자 1번 누르세요. 다시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누를 건데요. 왼손으로만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떠요. 글꼴만 보여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커서가 들어갔어요. 껌뻑껌뻑거리잖아요. 그럴 때는 ESC
키보드 제일 꼭대기 위에 ES 키를 누르면 껌뻑껌뻑거리는 게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1 다 나와야 돼. 요것도요. 취소 누르거나 닫기 누르지 마시고 ES 키 누르면 싹 빠져나가요. 컨트롤 1 컨트롤 1번 누르셨어요? 그러면 그냥 저처럼 따라서 할게요. 사용자 지정 가시면 여기 형식이라고 보이세요? 형식 G/ 표준이라고 써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한번 고쳐보세요. 자, 지금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2009-01-02라고 써 있는데 얘를 뭐로 바꿔드냐면 2009년 한 칸 띄고 01월 한 칸 띄고 02일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코드를 넣어주냐면 샵샵샵샵 년 한 칸 띄우고 샵샵 월 한 칸 띄우고 샵샵 일 하고 써보세요. 요렇게 자, 여기다가 샵샵샵샵 년 한 칸 띄고 샵샵 월 한 칸 띄고 샵샵 1 하고 써보세요. 그럼 위에 복이라는 글자에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잘 보일 거예요. 확인이 됐으면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게 제대로 보이면 확인 누르셔도 되고 엔터 누르셔도 돼요. 그럼 얘가 한꺼번에 쫙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성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셀 서식이라는 걸 잠깐 했어요. 아까 여기 있는 거를 숫자로 바꿉시다 라고 해서 제가 숫자로 이렇게 일반으로 돌려놨잖아요. 그럼 숫자가 돼요. 조금 전에는 날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얘는 소속이 어디예요? 날짜 소속이 아니라 숫자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가던 일반으로 가던 알아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샵 년 한 칸 띄고 샵샵 월 한 칸 띄고 샵샵 1 하고 해주면 얘가 네 자리 두 자리가 끊어져 가지고 연월일은 무조건 메시지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 나가는 거를 이제 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왜? 엑셀은 대부분 이런 작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H3부터 H12번째가 어디예요? 여기네. 여기. 콜레스테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미리그램을 집어넣으래요. 110 같으면 110 한 칸 띄고 미리그램이라고 넣어주래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과 우리가 방금 전에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숫자가 세 자리죠. 세 자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블럭 잡고 컨트롤 1 누르면 얘를 꾸밀 명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용자 지정. 아까처럼 네 자리, 두 자리 정해질 때는 샵샵샵샵 뭐 써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두 자리일 수도 있고 세 자리일 수도 있고 네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보여줘라 하는 게 G/ 표준이에요. 있는 대로 보여줘라 하는 게 G/ 표준입니다. 여기다가 선택하고 한 칸 띄우고 영어로 미리그램이라고 넣어보세요. 미리그램. 그랬더니 미리그램 안 넣었을 때는 11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칸 띄고 미리그램이라고 mg라고 썼더니 0.5 한 칸 띄고 4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렇죠? 아까는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나는 mg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더라 이거죠. 이럴 때는 원칙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따옴표 안에다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따옴표 안에다가. 그래서 따옴표를 안 써주면은 mg라는 말이 mg가 아니라 m이 뭐로 들어가냐면 월, month 아니면 minute, 분 그 중에 뭐로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가 MG를 써주면은 그대로 메시지로 들어가요. 우리말은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연월일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따옴표를 안 해줘도 자동으로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영어 알파벳은 메시지로 들어가는 알파벳이 있고 명령어로 입력되는 알아듣는 메시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가 한 칸 띄우고 따옴표에다가 MG라고 쓰면 110 한 칸 띄우고 미리그램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확인 또는 엔터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예요. 소속이 숫자인데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야. 미리그램이라고. 아까 얘는 그러면 날짜예요, 숫자예요? 숫자예요. 얘는 숫자야, 숫자. 그런데 날짜처럼 보이게 꾸민 것 뿐이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장동건처럼 꾸몄어도 저는 이정민이에요. 장동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장동건 오늘 여러 쭉네. 네, 의문에 2패했습니다. 장동건 씨가. 자, 그 다음 C의 세 번째 셀이 어딘가? 닭고기라고 써있네.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래요? 메모를 삽입하래요. 메모. 무슨 말이라고? 메모. 자, 메모는 뭐냐면은 원래 글자에다가 닭고기 가슴살이라고 쓰면 6글자가 되잖아요. 그냥 메모로만 보이는 거야. 포스잇 붙이듯이 붙여놓는 거예요. 실제는 닭고기인데 뭔가 좀 달리 보이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닭고기라는 말 대신에 닭고기 가슴살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라는데 그게 아니라 메모 좀 달라요. 자, 검토라는 메뉴에 가시면 저 위에 검토라는 메뉴 탭이 있어요. 얘를 검토 탭이라고 불러요. 명칭이 홈 탭, 삽입 탭, 검토 탭이라고 불러요. 탭. 그리고 메모 그룹에 있는 새 메모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용어를 그렇게 표현해요. 요 새 메모를 클릭하셔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여기 셀 메모 삽입이라고 보일 거예요. 하나 잘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잘 하는 방법 되게 많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우스 클릭하는 거, 더블 클릭하는 거, 그리고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메뉴가 뭐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메뉴들 보이세요? 메뉴? 이거를 바로 가기 메뉴라고 해요. 얘를 잘하면 컴퓨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오른쪽 누르면 무슨 메뉴 뜨죠? 이거를 무슨 메뉴라고 부른다? 바로 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클릭한다 그러죠.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고도 하는데 바로 가기 메뉴라고 그래요. 이 바로 가기 메뉴에는 이 셀에, 이 글자에, 이 형태에 꾸미는 기능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쓴다? 메모 삽입을 클릭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닭고기 가슴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부라고 떴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떠요? 서부라고 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컴퓨터 이름이 서부예요. 이 컴퓨터 이름이 서부야. 그래서 서부라고 뜨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지우세요 라고 돼 있더라고. 안 지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 마지막에다가 엔터 치면 안 돼요. 닭고기 가슴살 다음에 엔터 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 글자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이 글자가 들어있는 틀이 있죠. 틀. 이 글자가 들어있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홈에 가셔가지고 뭘 할 거냐면 글자 색깔을 바꿀 건데 글자 색깔이 안 바뀐다. 천상 글자를 블럭 잡아야 되겠네. 글자 색깔 블럭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아까 웬만하면, 그리고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글꼴을 바꾼다거나 글꼴의 크기를 바꾸거나 뭐 이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글자 색깔을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글꼴색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는데. 자, 그 전에 뭐부터 할까요? 자,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해 볼까요? 메모가 사라졌어요? 근데 흔적은 있어요. 빨간 거. 빨간 거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빨간 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C의 세 번째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갖다 대기만 해도 메모가 보여요. 근데 마우스를 띄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메모가 항상 보이게 하래요. 그럼 클릭하고 그 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면 메모를 표시하세요 라고 있어요.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나 보세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본래는 검토 탭에 가면 있는데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하세요. 그 메모가 항상 떠요. 자, 메모가 원래는 갖다 대면 메모가 떠요. 그리고 마우스를 띄는 순간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빨간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걸 봐서는 저게 메모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은 하는데, 갖다 대고 보여주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사라지니까 불편하더라. 그래서 거기 셀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메모를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표시 숨기기라고 있죠. 그거 눌러주면 항상 메모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를 블럭 잡아가지고 글꼴 색깔을 바꿀래도 안 바뀌고, 틀을 선택해가지고 틀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된 거니까 글자 색깔을 바꿀래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글꼴색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고민하다가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죠? 컨트롤 1번. 글자를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 틀을 블럭 잡은 상태에서, 틀을 클릭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에서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 서식이 뜰 겁니다. 아까는 셀 서식이 떴지만 지금 메모 서식이 뜰 거예요. 떴어요? 그러면 여기 글꼴에 색깔이 있나 보세요. 글꼴의 색깔 보이세요? 여기 글꼴의 색깔. 어느 게 파랑이에요? 저 끄트머리 있네, 파랑. 자, 보세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거기도 나와요. 근데 틀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뉴가 많이 나와요. 이때 글꼴에 가서 색깔에 가면 자동 밑에 뭐 빈카색, 뭐 진한 보라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끝머리에 파랑이라고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니까 걔를 누르시면, 확인 누르면 글자가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됐으면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8번째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 3번에 그 위에 보세요.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메모 서식 선택합니다라고 했는데 서식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컨트롤 1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메모 서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컨트롤 1번 누르면 탁 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메모를 클릭하시고 글자가 아니라 틀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글꼴에 가서 색깔을 파랑으로 한 게 나오는데 책에는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놨어요. 맞춤 자동 크기 하라고 돼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 딱 글자 사이즈만큼 딱 떨어져요. 자 보세요. 글자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뜬다 그랬어요. 틀 메모가 들어있는 틀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자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를 해주니까 글자 딱 사이즈만큼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글자를 여기다가 서부라 글자 써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워진 상태거든. 그러면 거기다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딜리트 한번 눌러보세요. 딜리트.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점점점점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딱 그 글자만큼 떨어져요. 근데 그 서부라는 글자는 안 지우셔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문제지에 지우세라는 말은 없잖아요. 지우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자, 교재 다시 10페이지로 가시면은 네 번째 메모를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인데, 메모를 표시해 주세요. 글꼴색은 파랑이에요 라고만 돼 있지 자동 크기 설정하라는 말은 없죠. 없잖아요, 문제지에는. 근데 해설에는 주책 맞게 왜 자동 크기를 선택했는지 몰라. 근데 시험에 자동 크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동 크기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1인분 가격. 1인분 가격 있어요. 여기 1인분 가격. 이걸 계산하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98,000원 나누기 주문 수량 92명.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엑셀에서는 계산이 는 이라고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는을 안 쓰면 엑셀은 그냥 글자로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근데 는이라고 쓰면 아, 여기 있는 이정민이가 명령을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는 쓰고 나서 가격 나누기 주문 수량 단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8,000원짜리 클릭하고 나누기 기호는 오른쪽 숫자판에 보시면 8 위에 있는 슬래시라 그래. 대각선 사선 긋는 거 있죠? 얘가 나누기 기호예요. 그리고 92명이라 그랬잖아.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 다시 해볼게요. 는 가격이란 글자가 아니라 98,000원짜리죠. 그렇죠? 나누기 기호가 오른쪽 숫자판에 보시면 8 위에 이렇게 별표 옆에 있는 거 슬래시라고 그러니까 슬래시. 얘가 나누기 기호예요. 그리고 92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여기를 클릭해 주면 돼요.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지가 계산한 거예요. 엑셀에서는 입력을 하세요라고 하면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계산하고 얘를 어떻게 될 거냐면 똑같이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대학 입학 시험이 6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60만 명에 계산을 하려면 60만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2번만에 끝나요. 2번만에. 한 번 계산하고 나머지는 복사야. 답은 아니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찍어주래요. 천 단위 콤마 표시하래.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죠? 그게 요거예요. 보이세요? 두째 자리, 셋째 자리가 아니라 뭐다? 한 자리까지만 하래, 한 자리. 자, 천 단위마다 구분교, 아까는 뭐였냐면 그냥 이거였거든. 정신사 나온 숫자였거든. 근데 쉼표 찍어주면 천 단위마다 컴마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하나 늘려주고, 그럼 여기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대로 내려주면 되죠. 그대로 똑같이 적용시켜주면 되죠. 보여드릴게요. 자, 셀을 선택하면 저 오른쪽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네모난 점. 확인하셨어요? 네. 그 점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얇은 십자가로 떠요. 맞나요? 네. 마우스로 누르고 쭈루루루룩 드래그 하세요. 오예.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요거 사용법이 뭐냐면요. 사용법이 원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자동 체결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고 나니까 안 이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 이렇게 나중에 하셔도 되고, 하나를 먼저 해놓고 나서 하나를 예쁘게 꾸몄잖아요. 그 다음에 나처럼 똑같이 꾸미면 되겠다라고 하고 드래그 하시면 나머지도 이하동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꾸며놓고 똑같이 복제해도 되고, 먼저 복제해놓고 나서 똑같이 꾸며도 되고, 세트로. 그거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5번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나누기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좀 복잡하게 내요. 복잡하게. 이것보단 좀 복잡하게 내는데 연습이니까.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하래. 유효성 검사 어디 있어요? H 네 번째 셀이 어디야? 얘네. H 네 번째 셀? 14번째 셀? 여기네. 그렇죠? 여기다가 뭐가 나오래요? 계림농산, 영진마트, 현진상사 세 가지만 나오게 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림농산을 딱 선택하는 순간 계림농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있나? 그럼 여기에 대한 가격 있잖아요. 가격 이거 하나 둘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합계가 나오고, 만약에 계림농산이 아니라 제가 영진마트를 딱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영진마트에 대한 가격의 합계가 나와야 되고, 가격이 여기 있다. 여기 합계가 나와야 되고, 뭐를 딱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뭐가 착 나오게끔 해줘라는 얘기죠. 자, 그럼 계림농산이란 글자가 지금 우리가 입력을 했지만 어차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셋 중에 하나 나오게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다 클릭하고 데이터 탭, 저 상단에 데이터 탭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 유효성 검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귀찮으시면 그 위에 있는 그림 누르셔도 돼요.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계림농산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해서 계림농수산 쓰면 안 되잖아요. 계림농산이라고만 들어가야 되고, 영진마트라고만 들어가야 되고, 현진상사만 들어가야 돼. 다른 글자는 아예 입력이 안 되게끔 막아라.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아무 값이나 모든 값이나 오케이 한다는 데 오니까 이것만 안 되고, 클릭해서 목록을 선택할게요. 목록 아무 글자나 와도 되면 안 되고, 목록에서 고르게끔 하는데 원본란에다가 문제에서 알려주는 대로 계림농산 쉼표, 영진마트 쉼표, 현진상사 이렇게 세 개를
컴마로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쉼표로 대림농산, 영진마트, 현진상사라고 구분기호를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뭔가 바뀝니다. 화면이.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보세요. 아까는 없던 화살표가 생겨요. 눌러서 고르시면 돼. 고르시면 돼. 자, 그 다음 C의 세 번째부터, C의 세 번째가 어디예요? 여기 닭고기서부터 새우까지 얘네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 이름, 반 이름 아시죠? 유치원에 가면 개나리 반, 뭐 진달래 반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반 이름을 정하는 게 왜 그래요? 모였을 때 개나리 반, 그럼 개나리 반만 쫙 모인다고. 진달래 반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진달래 반 어린이들이 알아서 와. 근데 만약에 반 이름을 안 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개는 이쪽으로 오세요. 전무개는 저쪽으로 가세요. 이래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을 구성하는 거예요. 반. 엑셀도 C의 세 번째부터 C 12번째라고 셀 주소를 알려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을 정해주면 돼. 여기는 일지매 반, 저기는 홍길동 반 하고 이름을 정해주면은 쉬워요. 그게 책에 말한 대로 이름 정의라 그래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먼저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을 잡고 어딘가 잘 보세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어딘지 찾으셨어요? 거기를 클릭하고 주문 내역이라고 쓰시면 돼요. C의 세 번째부터 C 12번째를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라는 곳에다가 주문 내역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탁 치면 얘네들 이름은 지금부터 주문 내역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돼요. 주의사항, 이 이름 정의를 잘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고치기가. 그러니까 잘 고쳐야 돼. 잘 입력을 해야 돼. 만약에 이름 잘못 입력하신 분 있어요? 주문 내역, 뭐 초문 내역 잘못 입력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도 여긴 빈칸이 안 들어가요. 빈칸을 쓰면 입력을 못 들어가요. 얘는 반드시 글자만 들어가요. 첫 글자는 글자고요. 첫 번째는 글자고요. 문자고 두 번째는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숫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주문 내역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빈칸도 안 돼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주문 내역이라고 이름 쓰세요. 그럼 주문 내역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잘못 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수식 이름 관리자 라고 중간에 보면 있죠. 클릭하시면 거기에 주문 내역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잘못 썼다고 생각하면 얘를 삭제하세요. 얘를 삭제하시고 그럼 삭제됐을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주문 내역이라고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썼을 땐 그렇게 삭제하셔야 돼요. 자, 8번은 좀 이따 하고 최종적으로 좀 꾸밀 게 있어요. 테두리선을 안 그렸잖아요. 테두리선 그린 연습 해볼게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세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시는데 테두리선이 굵기가 다 다르죠. 어디는 안쪽은 얇은 줄이고 겉에는 굵은 줄이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홈 글꼴 그룹에 가시면 테두리선이 있을 거예요. 테두리선 화살표 눌러보시면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찾으셨어요? 누르시면 다 얇은 줄로 들어가요.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굵은 테두리. 그럼 겉에만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요. 다시 보세요. 테두리예요, 선생님.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테두리가 없었는데 제가 얇은 테두리 넣었잖아요. 모든 테두리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굵은 상자 테두리라고 있어요. 겉에만 들어가는 거. 얘를 눌러주시면 이 겉에만 굵은 줄이 들어가요. 겉에만. 근데 보시면 여기 얘 아래도 굵은 줄이죠. 여기도 굵은 줄이죠.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굵은 줄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끝나요. 다시 볼게요. 원래는 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겉테두리하고 얘네들 겉테두리하고 요렇게 얘네들의 위쪽 아래쪽이 굵은 줄이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다 얇은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얇은 줄로 모든 테두리를 한번 둘러요. 데코레이션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굵은 테두리를 한번 둘려요. 그러면 겉에만 들어가요. 겉에만. 근데 중간에도 껴 있잖아요. 이만큼. 얘 위쪽과 아래쪽이 굵은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더 눌러주면 그 위쪽하고 아래쪽이 굵은 줄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헷갈려 라고 하지만 반복하시다 보면 요령 생기고요. 다 도사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얘예요. 얘가 대각선을 그려져 있죠. 그럼 대각선 그려야 되잖아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하러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테두리선 그리러 온 거죠? 대각선. 그럼 테두리로 가야지. 어떻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저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들어가요.